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2부 이슈앤피플 시간인데요. 임기 2주년을 맞는 민선 8기 각 지역의 구청장들을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환 계양구청장을 모시고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2년간 구청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역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계양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오랜만에 경기방송에 거의 처음 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의장 시절에 한번 왔었는데 청장되고서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에 출연하시는데요. 네. 우리 모처럼 나오셨는데 우리 구민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계양 구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작 나와서 인사를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찾아뵙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계양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출연하셨는데 앞으로 청장님 많이 나오셔서 계양구 현안 그리고 지역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워낙 구의회에서 의장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험은 뭐 많으시겠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2년간 지금 후딱 지나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2년간 달려오셨는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선의 의정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의원과 청장으로서의 역할은 너무 다릅니다. 2년 동안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뭐 준비 과정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머지 2년 동안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95년도에 북구에서 분구가 된 지가 30년 되는 해거든요. 예.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계양이 너무 정체돼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의 변화를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청장님 그동안 하셨던 2년간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요즘에 계양구의 가장 뜨거운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북부권 네. 문화예술회관 유치에 관한 서구와 지금 네. 계양구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청장님 지난 7월 1일 날에 삭발시까지 네, 거행하시고요. 또 지금 계양구의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신데요. 네. 계양구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야 될 이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서구와의 뭐 경쟁 관계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계양구의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입지 조건을 계양이 갖고 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을 또다시 외면한다라고 하면 계양 구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서구에서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뭐 예.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이 검단으로 가야 된다. 뭐 예. 여러 가지 인구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구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건 이 서구의 대공연장은 서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 전체 인구가 이용하는 거라서 예. 입지 조건이 탁월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구에서 뭐 그 수도권 매립지를 이유로 된다면 저희 계양은 그동안 50년 전에 그 군사시설 탄약고가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다양한 그런 이유 뭐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어떤 이유로 조건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운영 차원에서 입지 조건이 완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계양구가 입지 조건 측면,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최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계양구에 그렇습니다. 유치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 북부권의 중심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장님 지난번에 7월 1일 계양 주민들 서명 지금 이런 16만 명이 좀 넘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삭발시까지 거행하시게 됐는데요. 네. 하게 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더 결연하게 반드시 계양구에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삭발식을 거행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근제의 일이 아니고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바로 이정부 시장님이 우리 개항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바로 말씀을 드렸고 다른 건 북부권 영역에서 예. 다른 사업들은 다 서구로 가도 저희가 이유를 달지 아. 않겠다. 문화예술회관만큼만이라도 이 개항구에 꼭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2년 동안 수도 없이 인천에 전달을 했어요. 저희의 개항의 목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과정에서는 우선 사업 순위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놓고 예. 최근에 뭔가 잘못된 그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서 예.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발을 하지 않아 안 되는 예.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뭐 저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유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뭐 이렇게까지 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불가피하게 삭발식이라도 해서 예. 저희의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지금 원래는 당초에 7월 20일에 용역 결과가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연기가 돼서 8월로 지금 넘겨졌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계양구한테는 뭐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양구의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삭발을 하게 된 예. 그런 계기가 됐던 거고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연기된 이유가 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삭발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예.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되돌릴 수가 늦다라고 없으니까. 늑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에 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부권 문화예술 공연장 유치 사실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네. 다음에 이제 결과가 최종 발표가 되고 계양구가 유치했을 경우에 또 그 이야기 네, 다음에 또 어쨌든 모시기로 뭐 하고요. 저희가 30년 동안 소외된 공간 속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하나만이라도 네. 이 계양구에 꼭 유치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원래 지금 일반적으로 계양 아라뱃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총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그게 이름이 바뀌었죠? 계양 네네네. 아라온으로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요. 이게 지금 인천 계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펼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거의 그 경인 아라뱃길이 예, 이제 그 준공된 지가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나 김포 같지 않게 우리 계양은 방치돼 있었다. 그래서 물길만 내준 그런 형국이었는데 제가 취임을 하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인천시 그 관광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경관 조명 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차 경관 조명 사업을 해서 라이트 쇼를 했고 여름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축제를 해서 양일간에 걸쳐서 3만 명이 어휴, 우리 계양을 엄청 찾아오셨거든요. 많네요. 금년도에 2차 워터 축제 26, 27, 28, 3일간에 해서 했는데 예. 5만 8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그 예술 문화 체육 공간으로서는 예. 최적의 장소다. 그렇게 검증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5만 8천 명이 오셨다는 것은 이 워터 축제 이런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축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입지 조건은 뭐 문화예술회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다. 전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제가 누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아라운 워터 축제 보니까 대규모로 엄청 누구나 가고 싶게끔 잘 해놨던데요. 예. 저희가 신경을 좀 썼고요. 작년에 양일간에 걸쳐서 1회 워터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3만 분이 찾아오셔서 금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고요. 일수도 하루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2일에서 올해는 3일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금토일 행사를 치렀고요. 저희가 5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또 예. 그걸 초월을 해서 5만 8천 명이 찾아오셔서 예,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고 예. 그래서 무사하게 정말 그 성황리에 예. 축제를 잘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양을 찾아오신 아라온을 찾아오신 우리 손님들에게 다시 예.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만 떡하니 유치가 되면 딱이네요.
아유, 뭐 금상첨화죠. 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가장 네. 또 계양구의 뭐 미래 먹거리 이슈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렇습니다. 유치 업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계양구민이 계양 테크노밸리 발표가 될 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정말 첨단 산업으로서의 그런 기능과 또 청년의 일자리 그런 뭐 세수 부분 저희가 계양이 굉장히 어려운 예.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자립도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 계양 테크노밸리가 발표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부 물류 단지로 물류 창고로 19.9%가 설계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변경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요. 예. 최근에 그게 첨단 산업으로 변경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앵커 기업이 유치가 돼서 정말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계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계양의 시대를 잘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예. 줍니다. 다행이네요. 창고 운수업이 줄어들고 이 첨단 산업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예. 노력하신 만큼 그래도 보람은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우리 계양이 지하철이 없는 그런 그렇죠. 신도시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수정이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 철도망이 없는 게 바로 계양 TV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 홍대선을 이제 연장을 해서 음. 계양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문제는 엊그저께도 중불부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인천시는 이게 첨단 3단까지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된다. 계양구는 아니다. 박천역으로 바로 네, 빠져야 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난항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들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계양에서 철도 영역을 한 결과물을 보시더라도 예. 사업의 타당성이 가장 우수한 곳이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역으로 하는 것이 BC값이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예. 0.81로 나와 있어서 얼마요? 0.8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그 우수한 사업성의 타당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계양 테크노밸리역으로 해서 계양역으로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됐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양역에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 뭐 포화 환승 인구가 상태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이 돼가지고 예. 그 플랫폼을 7m에서 8m를 증설을 해서 15m로 늘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폭주 상태입니다. 이걸 계양역으로 자꾸 연결만 해놓으면 앞으로 D노선도 계양역으로 간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이 대안 없이 계속 계양역만 고집을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한번 예.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보고 박천역으로 연결이 됐을 때 계양 테크노밸리의 그 슬로마를 방지하고 네. 그리고 박천의 역세권을 개발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계양역을 박천역으로 환승을 해서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망이 연결되고 또 네. 그거는 박천역으로 잘 연장돼서 추진될 것이다. 그러면 예.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까요? 계양구 어떻게 보니까 또 원도심으로서 이제 특히 계산동 네. 이런 옛날에 뭐 계산 택지 뭐 신도시라는 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예, 벌써 그렇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인구가 34만까지 올라갔다가 저희가 지금 28만으로 떨어져 있는데 예. 결국은 그 주변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실 신도시로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계양 테크노밸리가 또 만들어지면 일부 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사업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 2주년 주요 성과 아까 말씀하셨던 계양 아라온 그리고 또 계산 2 공용 주차장 건립 또 오조산 공원 물놀이장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신데요. 네. 그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앞으로 남은 2년 또 어떻게 구정 활동을 펼쳐 나가실지 또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그 주차 문제, 원도심의 주차 문제들, 뭐 그래서 타워형으로 저희가 만든다든지 남측광장에 저희가 268면 만들어서 예. 저희가 지금 5월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있는데 곤역볼로 타워형으로 주차장 만드는 문제들. 엄청 편하더라고요. 가니까 높아가지고요. 주차 네, 너무 편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단속이 40%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효과가 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양에는 이제 타워형으로 저희가 예. 하려고 하고 있고, 엊그저께 25일 날 저희가 개장을 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예. 오조산 계양의 말씀하신 건가요? 오조산의 물놀이 어린이 물놀이장이 처음 개장을 했어요. 아, 그게 어린이 물놀이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조산공원의 예, 물놀이장이? 우리 계양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 근데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 계양 최초로 오조산에 예.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이 돼서 뭐 어마어마한 우리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타구로 전전하지 않고 예. 우리 계양에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도 한 2개 정도 저 권역별로 만들어서 예. 우리 어린이들이 소름을 당하지 않는 예. 그런 시대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아라온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차 경관 조명 사업 진행해서 예. 빛을 활용한 그런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코스모스 길 저희가 9km 심어놨거든요. 9월 달에 10월 달에 오시면 멋진 아름다운 코스모스 길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내년 5월 달에는 청보리 축제를 잘 준비해서 예. 수도권에서 최초로 청보리 축제를 우리 계양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우리 계양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잔디 문화광장을 만들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양에서 여러 가지 치러지는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축제 이런 부분들을 잔디 문화광장에서 치러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디 문화광장이 어디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계양 아라온에 조성이 됩니다. 아라오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금년도에 8월 달에 착공을 할 거거든요.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치맥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맥 축제요? 아, 그렇습니다. 계양 아라올의 발전이 지금 뭐 남다르네요. 거기는 뭐 정말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공간을 하나를 좀 예. 풀어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멋진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계양의 전용 공간으로서 잘 다듬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청보리 축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계양 꽃마루와 뭐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저희 겁니까? 꽃마루는 그동안 그 계양에 부족했던 체육시설, 체육단지화하는 곳이고요. 예. 인천시내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에 준공이 될 건데 각종 이제 어르신들 파크 골프장서부터 어린이 물놀이장까지 예.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타운을 만들어낼 거고요. 잔디 광장은 아라온에 별도의 공연장을 만들 것입니다. 야외 공연장. 우리 계양에 공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계산체육공원에서 하는데 거기가 사면이 다 주거단지거든요. 예.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온으로 가면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주년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연계가 돼서 뭐 주차장이든 네. 아니면은 뭐 물놀이장이든 계속 연계돼서 마무리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계양구 변화되는 게 무지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변화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 변화되고 있는지 몰랐네요. 진행자님도 시연하실 때 네. 여러 가지 정체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계양구에 살고 있는데도 계양구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계양에 알았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자주 출연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예. 청장님 오늘 나오셔가지고요 이런저런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냥
가장 핫한 북권 문화예술회관 논란부터 2년 동안 해왔던 성과 그리고 앞으로 2년간 해야 될 역점 사업까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모처럼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계양구 주민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양 구민 여러분 그리고 경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북구에서 분구가 된 지 30년이 되는 그런 뭐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너무 소외돼 있다. 우리 계양하면 변방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권을 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신데 소홀함이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나머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계양의 변화를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윤환 계양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